형님들, 2028년 전 세계 매출 1위 거대 제약사의 30조 원짜리 황금알이 반토막 날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복제약 진입 문턱을 확 낮춰버리면서 2028년에 특허가 뚫리는 이 30조 원짜리 약은 저가 복제약 쓰나미를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피하주사 시장을 독점하던 미국의 기존 1등 파트너사는 당장 내년 2027년에 자기들 핵심 특허가 끝나버려서 구명줄이 될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거대 제약사가 살 길은 딱 하나였습니다. 2028년에 끝날 자기들 약의 수명을 2040년까지 끄떡없이 특허가 보장된 한국의 벤처기업 기술과 섞어서 극적으로 생명 연장을 하는 것뿐이었죠. 오늘 1148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진짜 현금을 꽂아 넣으며 증시의 모든 거품 논란을 산산조각 낸 괴물 독점 인프라 기업, 바로 알테오젠을 해부합니다. 보통 형님들, 바이오 주식이라고 하면 꿈을 먹고 사는 적자 기업이나 언제 임상 통과할지 모르는 도박 같은 선입견부터 드시잖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가져온 이 종목은 그 뻔한 공식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지금 글로벌 제약 시장은 블록버스터 신약들의 특허가 줄줄이 만료되고 값싼 복제약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대혼돈의 패러다임 전환기입니다. 이 판국에 알테오젠은 단순히 약 하나 만들어서 대박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만든 수십조짜리 약을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편하게 찌를 수 있게 바꿔주고 그 텐트 안에 거대 제약사들을 가둬서 영구적인 로열티 통행료를 수취하는 완벽한 생태계 인프라를 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터져나올 강력한 전환 비용과 마르지 않는 락인 구조입니다. 오늘 영상 딱 3가지 승부처만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적자 꼬리표를 찢어버린 56% 영업이익률의 폭력적인 캐시플로우. 둘째, 1등 할로자임의 목줄을 쥔 하이브로자임의 물리적 멱살잡이. 셋째, 2028년 특허 절벽, 거대 다국적 제약사가 알테오젠의 밧줄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그럼 길게 끌 것 없이 첫 번째 승부처, 이 믿기 힘든 숫자들의 진짜 정체부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형님들, 숫자부터 차갑게 받고 시작할게요. 알테오젠의 2025년 잠정 실적, 매출액 2021억 원에 영업이익이 무려 1148억 원을 찍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자그마치 56.8%예요. 매번 임상자금 조달하느라 허리가 휘는 그런 흔한 깡통 바이오텍이 아닙니다. 글로벌 제약 생태계 한복판에 자기들만의 프리미엄 톨게이트를 떡하니 세워놓고 꼬박꼬박 현금을 긁어모으는 그야말로 거대한 캐시카우로 완벽하게 탈바꿈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죠? 약을 직접 파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뭘 팔길래 이딴 폭력적인 마진이 나오느냐고요. 정답은 바로 하이브로자임이라는 피하 주사 변환 기술을 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형님들, 여기서 피하 주사 변환 기술이 대체 원리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냐 궁금하실 텐데 아주 쉽게 딱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피부 밑에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아주 촘촘한 젤리 같은 방어벽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다 항암제 같은 대용량 약물을 한 번에 쑤셔 넣으려고 하면 공간이 없어서 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약도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환자들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핏줄에다가 바늘을 꽂고 몇 시간씩 찔끔찔끔 흘려보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알테오젠의 효소를 약에 살짝 섞어주면 어떤 마법이 벌어지느냐?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이 효소가 피부 밑의 젤리 방어벽을 일시적으로 사르르 녹여버립니다. 꽉 막혀있던 출근길 올림픽대로에 모세의 기적처럼 뻥 뚫린 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열리는 거죠. 약이 순식간에 몸속으로 쫙 퍼져나가게 만들고 이 방어벽은 24시간 뒤면 다시 원래대로 감쪽같이 복구됩니다. 이 거대한 약물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포크레인 기술을 알테오젠이 독점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원래 이 바닥은 미국 할로자임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철옹성을 쌓고 독점하던 시장이었거든요. 남들 다 저 회사 특허는 못 뚫는다고 포기할 때 알테오젠 박순재 대표는 완전히 판을 뒤엎는 결단을 내립니다. 기존 효소에서 툭하면 열받고 불안정한 부위를 과감하게 잘라내고 우리 인간 몸속에 있는 아주 안정적인 효소 조각을 정교하게 끼워 맞춰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형님들. 남들은 온도 조금만 안 맞아도 금방 상해버릴까봐 조마조마한 일반 초밥을 만들고 있는데 알테오젠은 혼자서 상온에 방치해도 절대 상하지 않는 완벽한 최고급 숙성 스시 레시피를 완성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 기술은 경쟁사 기술보다 열에 훨씬 강하고 환자 몸에 들어갔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부작용 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춰버렸거든요. 글로벌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조 단위의 로열티를 싸들고 와서라도 무조건 챙겨가야 하는 가치 파괴적 혁신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어떤 거대 제약사가 ALT-B4를 섞어서 신약 승인을 받았다고 쳐보자고요. 나중에 알테오젠한테 로열티 떼어주는 게 아까워서 효소를 딴 회사 걸로 슬쩍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바꿉니다. 효소를 바꾸는 순간 완전히 다른 약으로 취급돼서 수천억 원이 깨지는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거든요. 게다가 환자들이 직접 찌르는 주사기의 뻑뻑함 정도나 세팅값까지 전부 알테오젠 효소에 맞춰놔서 물리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번 파트너십 도장을 찍는 순간 특허가 존속하는 2040년까지 알테오젠의 이익 궤도에서 절대 이탈할 수 없는 자비 없는 락인 족쇄가 채워지는 겁니다. 이 56.8%라는 기형적인 이익률은 바로 이 완벽한 독점 구조에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형님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알테오젠이 왜 이렇게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저 바다 건너 미국에 있는 1등 사업자 할로자임이 처한 기막힌 딜레마를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겉보기엔 할로자임 엄청난 거인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매출만 무려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기들 기술 빌려주고 받는 순수 로열티만 8억 달러가 넘어요. 올해 2026년에도 가이던스를 아주 강하게 부르면서 여전히 돈을 쓸어 담을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화려한 매출 탑 뒤에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작년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어닝 쇼크가 터집니다.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58.9%에서 마이너스 20.6%로 그대로 곤두박질을 쳐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할로자임이 4분기 이익을 통째로 포기하면서까지 무려 2억 8천만 달러가 넘는 막대한 현금을 쏟아부어 서프바이오라는 다른 바이오텍을 다급하게 인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잘나가던 1등 기업이 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까지 무리수를 뒀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2027년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핵심 특허 만료라는 끔찍한 공포 때문입니다. 할로자임 자기들의 밥줄인 특허 수명이 2027년에 끝나버리니까 거대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할로자임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알테오젠의 ALT-B4 기술은 2040년까지 짱짱하게 특허가 보장되어 있죠. 제약사들이 2028년에 특허가 끝나는 기존 약에 알테오젠 기술을 섞어버리면 2040년까지 복제약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거대한 특허 방어막이 새로 쳐지게 되는 겁니다.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이걸 보며 피가 마를 수밖에요. 그래서 기존 특허 소멸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외부에서 비싼 값에 차세대 기술을 급하게 사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그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을 견제하려고 빼든 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특허청에 쫓아가서 알테오젠 특허 당장 취소시켜라 하고 냅다 멱살잡이를 시전한 겁니다. 뉴스나 기사 보면 무슨 당사자계 특허 무효 심판이니 뭐니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말해서 멀쩡하게 다 지어진 남의 집 등기부 등본을 억지로 찢어버리겠다고 생떼를 부리며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하지만 형님들, 이 소송 리스크에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겉으로만 무서워서 보이는 얄팍한 노이즈에 불과하거든요. 이 IPR이라는 제도가 오로지 과거 문헌 자료만 가지고
무효를 입증해야 해서 난이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알테오젠은 이미 그 깐깐한 심사 다 뚫고 특허를 당당하게 등록받은 상태고요. 게다가 우리 알테오젠도 가만히 맞고만 있습니까? 할로자임 제조 특허에 똑같이 무효 청구를 날리면서 완벽하게 맞불을 놔버렸습니다. 이 상황 가만히 뜯어보면 오히려 통쾌하지 않습니까? 할로자임이 전 세계 빅파마들한테 대놓고 광고를 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우리 1등 자리를 위협할 유일한 대안은 한국의 알테오젠 뿐이다 라고 제 돈 들여서 마케팅을 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구시대적 기술을 교체하는 혁신가라는 포지셔닝을 경쟁사가 직접 증명해준 셈입니다. 형님들, 이제 판이 얼마나 크게 돌아가는지 가장 차가운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알테오젠의 기업 가치를 폭발시키는 진짜 뇌관은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인 MSD와 그들의 메가 블록버스터 키트루다에 있습니다. 키트루다는 2022년에만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을 쓸어 담은 괴물 항암제거든요. 그런데 이 거대한 공룡이 지금 절체절명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2028년이면 이 키트루다의 주요 핵심 물질 특허가 끝나버리거든요. 아까 영상 초반에 미국 FDA가 복제약 진입 장벽을 확 낮춰버렸다고 말씀드렸죠. 보수적인 분석기관들은 특허가 풀리자마자 싼 복제약들이 밀려 들어와서 2033년까지 키트루다 매출이 매년 마이너스 3.8%씩 쪼그라들 거라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럼 MSD는 이대로 굶어 죽어야 할까요? 절대 아니죠. 이 공룡이 선택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 바로 2028년 특허가 뚫리기 전에 환자의 80% 이상을 알테오젠 기술이 들어간 피하 주사 제형으로 싹 다 갈아태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형님들, 예전에 우리가 쓰던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화면 터치해서 유튜브 보고 카톡하는 편안함을 맛본 사람들이 나중에 기계값이 공짜라고 해서 다시 버튼 꾹꾹 누르는 옛날 폰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돌아가잖아요. 환자들도 똑같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몇 시간씩 핏줄에 맞는 정맥 주사 대신에 집에서 스스로 1분 만에 배에다 툭 찌르는 압도적인 편의성에 한번 적응해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나중에 아무리 가격이 싼 IV 복제약이 나와도 이미 익숙해진 알테오젠 기반의 SC 제형에 그대로 뼈를 묻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알테오젠은 MSD라는 거대 기업이 특허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꽉 붙잡아야만 하는 유일한 생명줄이 된 겁니다. 당장 올해 2026년 4월을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국 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획기적으로 뚫어줄 키트루다 큐렉스 J코드가 발효될 예정이거든요. 이게 처방 현장에서 SC 제형 스위칭을 폭발시키는 결정적 방아쇠가 될 겁니다. 게다가 알테오젠은 키트루다 하나에만 목매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독보적인 열 안정성과 부작용 감소 기술을 무기로 항암제를 넘어 자가 면역 질환이나 대사 질환 쪽에 있는 다른 빅파마들과도 계속해서 독점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갈 거거든요.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지배하는 진정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형님들, 낭만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독점 기업이라도 덮어두고 사랑에 빠지면 안 되겠죠. 이제 가장 차가운 현실의 영역, 알테오젠의 뼈대를 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구조적 위협 두 가지를 날카롭게 찔러보겠습니다. 주가 하락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근간을 위협하는 진짜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향후 신규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상 3상 중단 사태입니다. 알테오젠이 효소를 넘겨주면 파트너사가 자기들 약물이랑 이걸 섞어서 임상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섞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약물이 너무 끈적끈적해지는 점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터져서 FDA가 임상 자체를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할 확인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주요 파트너사들이 분기마다 발표하는 임상 경과가 갑자기 지연되거나 제형을 바꾸겠다고 성분 분석을 다시 의뢰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그게 바로 가장 치명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 시장의 거품을 터뜨릴 수 있는
로열티 파이의 한계입니다. 2028년 특허 만료 직후에 시장은 수천억 원의 캐시가 꽂힐 걸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치를 심각하게 밑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합리적 의심이 나오느냐? 거대 고객사인 MSD가 과거의 다른 제약사와 특허 소송에서 합의하느라 이미 키트루다 글로벌 매출의 약 2.5%를 로열티로 떼어주고 있거든요. 즉 MSD 주머니 사정상 알테오젠에게 떼어줄 수 있는 로열티의 절대적인 풀 자체가 구조적으로 얇을 수 있다는 뼈아픈 분석이 존재합니다. 결국 이 투자의 성패는 당장의 주가창이 아니라 2026년 3분기 이후 실제로 찍히는 분기별 영업이익률의 변동폭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키트루다에만 묶이지 않고 다른 빅파마들과의 신규 블록버스터 계약을 뚫어내어 의존도를 분산시키는지, 이 조건들이 충족되는지가 핵심 열쇠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엄청난 거시적 돈줄이 하나 터졌습니다. 2026년 1월 말 정부가 코스닥 3000 시대를 열겠다며 무려 1400조 원을 굴리는 67개 연기금의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연기금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코스닥 주식을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기금이 코스닥을 사야 한다면 잡주를 사겠습니까? 결국 코스닥 시가총액 20조 원대를 훌쩍 넘는 최상단 대장주 알테오젠 같은 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관의 패시브 자금이 해일처럼 밀려 들어오는 수급 블랙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형님들, 오늘 수많은 숫자와 차가운 기술적 우위에 대해 떠들었지만 결국 투자의 끝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알테오젠이 대전의 연구실에서 창업자의 낭만적인 고집으로 밀어붙여 만들어낸 이 기술은 단순히 조금 더 찌르기 편한 주사기가 아닙니다. 암 환자들이 독한 항암제를 막기 위해 차가운 병원 침대에서 하염없이 버려야만 했던 그 수천 시간의 외로움과 고통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고 떠드는 거실에서의 평범한 일상으로 완벽하게 치환해낸 시간의 마법입니다. 기업의 압도적인 혁신이 질병에 갇힌 인간의 시간을 구원해낼 때 자본시장은 기꺼이 그 기술에 수십조 단위의 막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며 화답하는 법입니다. 독점적 기술이 창출하는 경제적 혜자의 정점. 과연 알테오젠은 2028년 쏟아지는 복제약의 폭풍 속에서 거대 제약자들을 완벽하게 묶어두는 닻이 될 수 있을까요? 형님들의 포트폴리오에도 이런 묵직한 시대의 혁신이 담겨있기를 늘 바라며 늘 그렇듯 현명하고 냉철하게 시장이 던지는 시그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테오젠을 보유하고 있는 형님이 있으실까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다른 시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판단은 형님들의 몫입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낭만트레이더였습니다. 고맙습니다.